강남 성모병원으로 옮겨 계신 상태이시고, 우리 공화당은 27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즉각적인 무죄 석방 서명을 받았고, 그 서명해 주신 많은 분들이 직접 본인 손으로 서명해 주시고 사인까지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즉각적인 석방을 통해서 국민의 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이고, 그것이 민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4년 5개월 가까이 침묵으로 옥중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국민들께서 그 거짓이, 그 불의의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권력 찬탈당했다는 그러한 입장들을 명확히 국민들께서 깨닫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진실을 알면서도 그냥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제 묻고 가자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답게 이렇게 성장한 기본 바탕은 대한민국이 진실 정의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압박에서 버티면서도 우리 스스로가 2021년에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또 전쟁의 와중에서도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또 사회 혼란 과정에서도 풍요로운 대한민국으로, 또는 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가치가 잘못된 거짓 세력과 부의 세력하고 손을 잡고 혹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저항하지 않고 부역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길이었고, 그 길을 우리는 대한애국당 때부터 창당 이념으로 가지고 갔던 겁니다. 어제가 정미용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이 전신인 대한애국당의 초대 사무총장께서 소천하신 날이고, 또 어제가 3주기 되는 기일입니다. 정미용 사무총장이 말했던 것은 그분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 조건이 있고 신체적으로 굉장히 아픈 몸인데도 본인의 죽음을 무릅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투쟁, 또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을 오롯이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이십니다. 우리가 1주기, 2주기 때는 집회를 통해서 집회 전에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지금 집회 자체가 힘들어지고, 또 모셔있는 절이 지금 아마 재건축 단계인가 이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찾아뵙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공화당의 정신, 대한애국당의 창당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의 기회를 통해서 추모를 통해서 창당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열정과 헌신은 우리한테 거짓에 굴동하지 말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KBS의 메인 아나운서로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분이 결국 청와대하고 직접적인 법적 문제까지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실, 정의의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정말 개인적인 사적인 내당심이나 사적인 애국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투쟁을 하고 있는가? 정미용 초대 사무총장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그러한 죽음을 무릅쓴 그 투쟁에 한 점 오점 없이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우리가 창당 4년이 이제 한 달 남아 있습니다. 창당 4년 동안에 외형적으로 많이 커지고,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희생 또한, 또 헌신 또한 굉장히 크지만은, 과연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나 당 사무처나 지도당의 지도자들은 그 길을 흐트림없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정미용 사무총장께서 돌아가시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짓의 굴레에, 불법 거짓, 불법 탄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감옥에 계시는 이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고, 우리의 갈 길이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확고한
다짐을 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왜, 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요 근래. 그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정권교체부터 하자는 거예요. 정권교체부터.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배신자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계시고 침묵으로 아직도 투쟁을 하고 계신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강을 묻고 탄핵의 진실, 탄핵의 불의를 묻고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정권교체를 하더라도 정권교체를 하는 주체가 좀 더 정의롭고 좀 더 진실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에서 반동의 역사,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함께했던 반동의 역사에 앞장섰던 자들은 이번 정권교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정권교체에서 만약에 불법 거짓 탄핵의 주동자들, 체제 창탈자들, 체제 역사 침탈자들, 그들이, 혹은 문재인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이다, 그들이 정권교체의 주체가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보지 않아도 뻔한, 보지 않아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이익, 정권교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소화적인 생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러한 소화적인 그러한 잘못된 애국심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탄핵이 정당했다는 자들이 국민의힘의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정탁 경제적 공동체로 엮어서 33명 구형을 때린 자가 보수의 지도자라고 떠들고 있는, 이것이 진실인 나라고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의 투사요, 목숨 걸고 저항했던 정명 초대 사무총장의 3주기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4년 이상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가에 대한 예의에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일들이 너무 많이 터져서 김경수가 결국 추미애 때문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물론 김경수의 댓글 조작은 선거 조작이고 이것은 무기징역에서 사형입니다. 이 문제는 김경수, 소위 말하는 바둑이의 주인이 누구나, 김경수가 하고자 했던 일이 김경수 본인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렇게 하면 문재인이나 김경수를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이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확하게 병인성 가자는 얘기를 5번씩이나 왜 했는가. 김경수의 댓글 조작 선거 공작에 혜택을 본 사람이 공범 아닙니까? 그 공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김경수가 자기 혼자 나서서 그래 한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김경수가 어디 문재인하고 백리를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천리를 떨어져 있는 사람, 수행실장으로 대변인 역할을 하고 매번 그렇게 같이 붙어 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문재인 씨가 몰랐다? 어느 국민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검찰이나 사법부가 문재인 수사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형사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의정치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그러한 조작입니다. 조작. 선거 댓글 조작, 여론 조작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지금 특검을 하자고 얘기를 해도 저들이 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100명 이상 있는 국회의원이 적다고 저항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도대체 탄핵이 정당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탄핵이 정당했다 하면서 댓글 조작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특검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그 시점이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많은 댓글 조작이 있었다는 것도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정당했다는 단추를 끼는 순간에 모든 부의와 거짓이 좌파들에 의해서 권력 찬탈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변명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본적인 첫 단추 자체를 잘못 끼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이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지난 토요일 민노총의 본거지라는 창원